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파란 물결의 개하락장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상당히 또 멘탈에 약간의 스크래치를 내준 상당히 좋지 않은 장. 그러나 오늘 또 풀이장에 상당한 양봉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어제 너무 많이 내렸다고 생각한 저점 매수자들이 약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공포지수 74로 극도의 탐욕 구간인 익스트림 그리드를 바로 깨면서 일반 그리드의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포지수가 74, 자산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툭하놓고 얘기해서 지금 수익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미치는 거예요. 모두가 수익이니까 여기까지만 먹자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실시하고 있고, 조금 많이 내리니까 1, 2%만 먹자 하고서 지금 풀이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22년의 대하락장 이후에 이렇게 단기간에 변동폭이 큰 기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약간의 고점 박스 횡보의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변동폭은 크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주간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바로 자정이 시작되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시장은 비관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생각해보면 오늘 밤 파월의 발언도 다 추억일 겁니다. 22년의 대하락장도 이젠 기억이 나지도 않을 만큼 추억인 것처럼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오늘 밤 23시 45분에 금리 결정, 캐나다의 금리 결정이죠. 예보는 동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거고요. 문제는 자정에 연준 파월 의장의 증언이 있고요. 동시에 미국 노동부의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폭풍의 날이 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2년의 대하락장도 추억인 것처럼 오늘의 대폭락이 나와도 추억이 될 겁니다. 오늘의 어닝 발표는 별다른 기억은 없고요. 문제는 내일 장후에 발표되는 브로드컴을 상당히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더 시저 유튜브 구독자방에 4명이나 들어온 256명. 조만간 300명을 넘을 것 같네요.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너의 미래가 보인다. 커피 후원 감사드리고요. 꽁보선님 UDT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크롭션 0.69를 찍자마자 바로 증시의 급락이 나오면서 0.7을 하지만 아직도 0.80 아래다. 여전히 강세의 장이다. US100, CFD, 나스닥 지수 5일선을 지지해줘야 되는데 5일선을 바로 이탈해주는 모습. 하지만 21선의 약간의 지지를 받고 프리장에서 살짝 올라주는 모습 괜찮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계속된 횡보의 모습. 볼린저 밴드는 점점 좁아지고요. 방향을 곧 결정할 자리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나스닥에 단기 사형 선고를 내릴지, 나스닥에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는 선고를 내릴지 결정할 겁니다. WTI 국제유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캔들입니다. 저항선의 끝이고요. 상승 추세선의 끝입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 WTI 방향을 결정해라. 그래야 단타도 치지 않겠느냐. 엔비디아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네요.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종목은 월가의 큰 손들이 이러한 구간에서 5% 10%를 올릴 수 있는 돈보다 이러한 구간에서 5% 10%를 올릴 수 있는 돈이 더 적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던지는 매물대가 위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올리면은 여기서 물린 자들이 던져요. 물량을 던집니다. 본전에 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 번 횡보를 하다가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강한 거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저항이 없잖아요.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쭉 올라가더라도 한계는 있다. 세력도 수익 실현을 언젠가는 하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TQQQ 21선을 일단은 지지를 받는 모습. 파란색 선은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TQQQ를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들었잖아요. 마지노선. 파란색 선을 일단은 깨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선, 검정색 상승 추세선을 터치한다. 계속 터치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검정색 상승 추세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지레짐작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는 자리다. 상승 추세선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어제 큰 폭으로 내렸지만 여전히 TQQQ는 상승 추세라는 거죠. 속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슬의 상승 추세선은 굉장히 밑에 있어요. 제가 마지노선으로 잡아드린 빨간색 라인도 굉장히 밑에 있고요. 현재는 엔비디아가 나스닥의 대장주기 때문에 속슬도 당연히 상당히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밖으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가면 일시적으로 당연히 볼린저 밴드로 들어온다. 그것이 주가의 흐름이다. 이때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닿지도 않고 시작하면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왔다가 조금 오르다가 조정이 왔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한 흐름이다. 하지만 지지선이 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속슬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약간의 분할 익절이 필요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가 20불 이하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던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며칠 전에 한번 부분 익절을 시행했고요. 계속 부분 익절만 하다가
수량이 다 털리니까. 그래서 조정을 한번 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불즈 황제에서 또다시 노예. 21선에 닿으면 노예입니다. 불즈 풀이장에서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5일선에서 멈추는 모습 상당히 변동폭이 크네요. 불즈 그래도 황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노답이고요. 그냥 얘는 답이 없어요. 지금 완전히 모멘텀이 꺾여버렸죠. 최저의 지지선은 내려오고 있는 이 빨간색 하향 추세선, 시간이 지나면 170달러까지도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각오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깨면 안 되겠고 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차트상으로는 지지선이 이 검정색 라인이 깨지면 내려오고 있는 빨간색 라인 어디까지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소액 줍줍하는 것은 뭐 괜찮다고 보나 강하게 비중을 실어서는 장기간 시드가 묶일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숏의 보조지표 일단 엔비디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속스 S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터치를 못했지만 SQ 같은 경우는 터치했어요. 뭐죠? 단기적으로 반등의 자리다. 하지만 21선이 너무 가까이 있다.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숏은 어차피 단타니까요. 참고만 하십시오. 키움전사의 일간수 매수 쏙3 1위네요. 오늘 밤 각오는 필요한 시점인 건 분명합니다. 키움전사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산다고 하면 100%는 아니지만 경험상 좋지 않은 신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브로드컴 급격하게 8위로 올라와 있고요. 브로드컴이 목요일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실적 플레이, 실적 발표 끝나고 급등하면 파는 실적 플레이를 하러 브로드컴에 조금 몰리고 있는 모양새고요. 코인의 공포지수 어제 90이었는데 어제 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현재 9시 기준으로 75로 확 내려왔습니다. 코인은 공포지수마저도 상당히 변동폭이 크네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관련주 참고하시고요. 매러선 멍청이 마라 21선 이탈해줬네요. 비중 축소 권장드립니다. 물론 풀이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비트코인이 올라서 그런 것이고 21선을 이탈하면은 저는 종목을 비중 축소를 하는 편입니다. 이때도 굉장히 좋게 오르다가 조정을 받고 살짝 반등하다가 21선을 이탈하자마자 상당히 바닥까지 밀려버리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본 후에 여기서 제가 샀던 거예요. 여기서 이 라인에서 제가 줍줍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좀 욕심을 부리다가 타이밍을 살짝 놓친 감이 있고요. 그리고 21선을 이탈 어떻게 되죠? 여기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지선은 여기입니다. 약 20불대 내지 19불대 후반의 자리 여기에 지지선이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상 지지선은 여기에 있다고요. 물론 올라가면은 뭐 당연히 해피하겠지만 일단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고 21선도 이탈했다고 하면 마라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암울하다고 볼 수가 있죠. 마라를 장투하려고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스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라와 사랑에 빠지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목을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코닐 같은 경우, 코인베이스 200 같은 경우는 전혀 추세적으로 깨진 게 없습니다. 물론 어제 상당히 엄청나게 내리긴 했지만 현재 풀이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상으로 깨진 게 없어요. 5일선조차도 터치를 안 한 강한 흐름이라는 거죠. 물론 코닐도 5일선을 깨버리면 바로 21선까지 미친 듯이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올랐던 것처럼 너무 심하게 내릴 수도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코닐의 비중 축소는 오히려 5일선이 깨진 이 지점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 비트코인이 어차피 반감기 이후에 누구나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생각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에 갔다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는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오른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코닐의 가격이 현재 60불보다는 높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무빙을 보여주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상당히 내리고 있는 모습. 비트코인이 현재는 오르고 있으나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도미넌스가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의 4시간봉 깨서는 안 되는 이 검정색 라인을 순간적으로 깼더라고요. 다시 말아 올리긴 했으나 한 번 깼다는 것은 두 번도 깰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잖아요. 주식과 코인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다시 돌아섰지만 언제든 다시 깨버릴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오히려 이더리움이 계속 볼린저 밴드를 찢어버리고 있죠. 최고점을 갱신해주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내려가기 때문에 부대장인 이더리움이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재밌는 그림이죠. 베어 마켓을 지나 퍼드를 지나 결국 최고점에 도달한 자는 발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멘탈은 상당히 강해진 상태로 진정한 투자가가 되었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은 He's just lucky.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비트코인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존버하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